313페이지. 진짜 마지막 장이네요. 예, 마지막 장. 40장. 방화, 피낭. 피낭은 가죽주머니. 가죽주머니를 방화, 내려놓아라. 가죽주머니가 몸뚱이죠. 예, 몸뚱이를 내려놓아라. 평생을 몸뚱이에 시종으로 살았는데, 예,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몸뚱이를 내려놓아라. 이제 그 말이에요. 가죽 주머니나 또 다른 말로 하면 껍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껍질. 그러니까 알맹이를 잡으면 껍질은 내려놓아도 좋다. 그러니까 알맹이를 잡아라 이거예요. 다른 비유는 또 뭐냐면, 여러분, 다른 비유. 알맹이를 용이라고 해요. 용. 그리고 이 껍질은 용이 벗어놓은 허물.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용이 춤을 추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용이 이 순간 벗어놓은 허물들. 찰나찰나 용은 옷을 벗는데, 왜냐하면 항상 용은 새로운 옷을 입기 때문에. 아까 관세음보살의 그 호화찰나는 옷이 사실은 찰나찰나 갈아입는 새 옷이네요. 항상 용은 새 옷을 입고 있어서 헌옷은 내려놓는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용이 벗어놓은 헌옷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본질이 용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허물은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 에카르트 톨레 어제 읽은 책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시인가 예선가? 예, 댄서. 톨레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본질을 톨레는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 생명 혹은 삶이란 춤추는 자이고 댄서이고, 우리들은 그 삶이 춤을 추는 춤이다. 지금 같은 말 아시겠어요? 댄서가 있고 그 댄서의 춤사위는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그죠? 춤을 추는 사람은 생명이고, 우리들은 그 생명이 순간순간 춤을 추는 춤사위들이에요. 춤사위는 아름답지만 순간순간 바뀌어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댄서가 용이고, 그리고 댄서는 그 용이 벗어놓은 허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가죽 주머니를 놓아라. 이 말은 지금은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이 껍질에 가 있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알맹이를 깨닫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껍질을 나로 알고 살다가 알맹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알맹이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네. 그러니까 껍질은 사실은 에고죠. 에고. 껍질은 에고고, 이 라이프라고 하는 본질은 여기서 말하는 불종, 부처종자, 부처의 종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을 내지 말고 모름지기 용맹한 마음을 바라야 한다. 용맹한 마음, 껍질을 과감히 벗어놓을 수 있는, 지금까지 나로 알고 살았던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맹한 마음을 바랄 것이니, 수급의 착한 종자를 아직 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수승함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한테 부처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하열함을, 열등함을 달게 여겨서 어렵고 막힌 생각을 내어 지금 닥지 않으면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네, 이번 생은 안 돼. 몸 바꿔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아이고, 제발. 네. 지금 닥지 않으면 비록 숙세의 성근이 있다 하여도 이제 끊어버리는 것이므로, 여러분, 몸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 바꿔서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그 어려움에 있어서 점점 펼쳐져서 멀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면 점점 멀어진다. 결국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을 만나서 기어기어 올랐는데 이때 안 하면 언제 만날지 모른다. 자, 이제 이미 보배로운 곳에 이르렀을진데, 보배로운 곳에 이른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네. 보배로운 곳에 이르렀을진데 가히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아니할지니,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급에 회복하기 어려우리니 청컨대 부디 조심하고 삼가할지리라.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보배로운 곳임을 알고 도리어 구하지 아니하여 길이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하리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는 보물이 있다. 이미 우리한테는 보물이 있다. 이걸 모르고 가난한 자로 살아서는 원통한 일이다. 자기 보물을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쓸 줄 알아야 한다. 만일 보배를 얻고자 할진대 가죽 주머니를 늘어놓을지니라. 그러니까 보배를 얻고자 한다면 가죽 주머니를 한 번은 방하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복습한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정영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보조국사가 지금 보배가 뭐냐? 인간한테 와 있는 공정영지가 보배다. 인간의 보배다. 그리고 이 보배를 발견해서 완성하는 그 방법은 도노 점수다. 요게 지금 저 두 가지. 공정영지와 방법론에서 도노 점수. 요것이 이 보조국사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마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조국사께서 이 책을 쓸 때는 아직까지 가나선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예요. 이 책을 쓸 때는 아직까지 간화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공정영지라고 하는 이 말을 깨닫는 데 있어서 도노점수라고 한다면 가나선을 가지고 도노점수하는 방법을 알면 좋겠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도노점수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이 책에는. 상황 이해됐어요? 근데 보조국사 이후에 가나선이 발전해서 지금은 확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보조국사가 도노점수를 하는 것이 천성의 괴칙이다. 1000명의 성인들이 한결같이 걸어간 길이다. 철도할 때 철도가 괴를 따라 가잖아요. 그 괴칙이다. 괴를 타고 흐르는 법칙이다. 할 때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완성시킨 게 가나선이다. 그러면 도노점수를 가나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요게 이제 요쪽을 보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강조하시는 도노점수의 목적은 공정영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노점수하는 방법으로서의 가나선. 중요하지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도노점수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어쩌라고? 화두 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두 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완성된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도노하기 위해서는 형수파리라고 하는 도의 기본 법칙을 따라야 해요. 근데 도노 이후의 점수도 형수파리예요. 그래서 가나선에서 도노 점수는 어떻게 하는가? 형수파리 다시 형수파리.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동양에서는 도란 무엇인가 할 때 도는 형, 폼, 기본 폼, 가다. 예, 가다. 예. 형을 일본어로 가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가다, 형을 잡는다. 그리고 한번 형을 잡으면 폼을 익히면 반복해서 꾸준히 닦아서 그 폼을 완성한다. 완성하면 파 해서 그 폼이 깨진다. 다시 말하면 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이치가 드러난다. 그러면 도노 점수에서 가나선을 지금 요 책을 발전시킨 게 가나선 수행법이에요. 그러면 가나선 수행법에서 형이 무엇인가? 화두다 이거예요. 형은 화두다. 화두는 1700봉안이 있지만 압축하면 이 먹고로 압축이 된다.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때 이것은 지금 본질이죠. 맞습니까? 예. 혹은 불종, 부처종자라고 하는 거.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뜻은 아시겠죠?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러니까 체험을 했거나 체험을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정쩡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해당 안 되지요. 본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해당이 안 돼요. 화두 들고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가 스스로 이목구하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목구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스승을 정했는데 그 스승한테 찾아가서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지금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그놈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은 그 다음부터는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되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답변을 지금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게 뭐냐고 되물어졌지요.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지요. 맞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답변할 거고 오케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 답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답변 못하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 판명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꾀를 내어서 말을 해보겠지만 모조리다 아니다 하고 당연히 부정당하거든요. 척 보면 알아요. 그 스승은.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판명나면 모른다는 사실이 자기가 확실하다면
막히는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알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 이게 정신의 벽에 막힌 것이 돼요. 화두를 정확하게 받으면 그때부터 정신의 벽에 막히게 된다. 이거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수라는 것은 그 정신의 벽에 대고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꽉 막혔다. 꽉 막힘에서 알려고 애를 쓰는 것. 알고 싶다. 화두 참구. 화두 참구한다 이 말은 이목구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애쓴다. 이게 수다 이거예요. 모양을 먼저 폼을 받으면 그 폼을 지킨다. 이 말은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려고 애쓴다. 여러분, 답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심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본질이 무엇이냐 했으면 본질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없다. 이게 철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방법은 뭐냐? 궁금해한 것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을 도망가지 않고 답을 하려고 애쓰는 것. 수는 다른 말로 하면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무엇을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목구라고 하는 화두를 정면 돌파하는 거다. 근데 계속 에너지를 모아가면 그 질문에 답하려고 정면 돌파를 하려고 정신적인 벽을 계속 두드리면 결국에는 그 벽이 무너진다. 파가 온다. 이게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도노의 순간을 맞이한다. 알고 싶은데 모르는 벽에 막혀 있는 거. 거기다 대고 계속 알려고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계속 모아가면 뚫린다. 뚫리는 것이 도노다. 도노하면 지금 이 목구에 이가 드러난다. 그것이 공적 영지다. 그것이 공적 영지라는 우리 마음의 본체가 드러난다. 그러면 좀 재미있는 게 요게 지금 도노의 길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공적 영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폼이 돼요. 공적 영지 형수파리 했는데 리가 이치가 공적 영지가 다시 형이 돼요. 여기서는 도노의 길이고 여기서는 점수의 길이 시작돼요. 형이 드러났다. 이때는 이 먹고가 아니고 먹고가 떨어지고 이제 알았으니까 먹고가 떨어지고 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는 이제 알았어. 도노했으니까 도노하고 공정영지를 알았으니까 남은 몰라도 자기는 이것을 이제는 알아요. 자, 그런데 습관적으로 여기에 자각한 상태로 깨어있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이 경계에 다시 끌려 나가 버려요. 이해되세요?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지 못하고 덜썩덜썩 하다가 뭔가 나오면 또 자기도 모르게 집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느낌표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본, 진심.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제1 정진. 누구 말인가?
오조 홍인 스님의 육조 해능의 스승인 오조 홍인 스님의 최상승론이라고 하는 법어집에 제일 중요한 말이 요 말이에요. 수, 본,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진실된 마음. 요게 지금 본질이지요. 이지요, 이것이 본 진심인데, 본 진심을 지키는 거. 깨어있는 상태를 지키는 거. 그것이 최고의 정진이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점수법. 자, 그러면 수본 진심을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완전한 개합이 일어난다. 본 진심하고 하나가 되는 거. 지금은 하나가 안 되고 알기는 아는데 집을 알았는데 집에 딱 엉덩이 붙이고 앉지 못하고 자꾸 집 나가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나가다가 이제 그걸 알아채고 돌아와서 안 나가는 딱 일종의 정력을 길러간다. 이해됐어요? 선정력을 길러간다. 그래서 이제는 딱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이제는 안 나가게 되는 거. 개합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런 모든 수행이 파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리고 리는 중도 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산다. 뭘 해도 중도 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과정을 형수파리를 두 번 하는 게 도노 점수다.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길이 있는 것을 지금 수신결에 이어서 책을 쓴다면 여기에 대한 책을 쓸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요거를 잘 드러낸 책은 선요라는 책이에요. 가나선의 최고 교과서는 선요예요. 고봉화상에. 그래서 선요라고 하는 데서는 이치를 말한 건 없어요. 구체적인 수행법을, 지금 형수파리의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게 선요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러분께서 형수파리 중에서 내가 어느 위치인가, 그거는 스스로 드러나겠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예한 것이 뭡니까가 형이고, 지금 예했죠. 예하셨지요. 예한 게 뭐예요? 이게 지금 화두라고 하는 질문이고, 줄이면 여러분 지금 이것이 뭐냐? 지금 이렇게 끄떡끄떡하고 부르면 예하고 온갖 걸 다 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이목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하려고 애쓰는 게 수고. 그렇죠? 이 문제를 못 푼 사람은 보골이 나요. 화가 나요. 이건데 말귀는 다 알아듣잖아요. 이거라고. 그런데 이걸 지금 몰라. 그러니까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분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심이 차오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분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꽉 차서 한번 터진다. 도노의 순간이 온다. 그러니까 도노의 순간은 언제 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디를 가나 마음이 편치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 모르는데 어느 순간 도노가 일어난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되게 법문 듣다가도 많이 열리고, 또 그날따라 화두를 한번 세게 쥐고 한번 밀어붙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터질 때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언제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형수파가 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말했구나 하고,
공적영지의 당체, 실감, 한마디로 말해서 공적영지의 실감을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다시 화두가 되어가지고, 자, 이때 화두는 가화두라고 불러요. 이때 가는 임시 가짜. 아직 공적영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냐고 들어갈 때는 가화두. 그리고 알아챘어, 이제. 알아챘을 때는 이것이 진화두예요. 진화두. 그러면 이것을 알아챈 사람은 본 진심을 지키죠. 여러분, 본 진심을 지킬 때는 어떤 상태냐? 보세요. 본 진심을 지킨다 할 때는 각성 상태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각성 상태에서는 생각이 침범하지 못해요. 녹아버려요. 이거 화롯불에 눈이 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성 상태의 사람한테는 생각이 녹아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딱 깨어 있는데 생각은 녹았다. 생각이 개입하지 않으면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이해되세요? 딱 깨어 있으면 생각은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이 세상이 분별되지 않아요. 그러면 주관, 객관이라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는 한 덩어리 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알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생각이 없어서 나눠지지 않으면 주관, 객관이 성립할 수가 없어서 이거 주객 탈락이라 그래요. 주객이 탈락한다. 이해되세요? 다른 말로 육조의 능스님은 내외가 명철하다. 내 마음과 외 경계가 나누는 이것이 사라져서 안팎이 밝게 뚫려버렸다. 내외가 명철하다. 성철스님은 내외 명철을 깨달음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 내외 명철 혹은 일본의 묵조선을 일본 조동종의 창시자인 도겐 선사는 이걸 주객 탈락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상황 이해됐어요? 요게 어단동로다 이거예요. 한 덩어리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요게 그 한 덩어리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진화두를 수본 진심 상태 진화두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진의라고 그래요. 이때 의는 의심인데 이때 진짜 의심은 무엇인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이 세계가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럼 이 한 덩어리를 다시 대상으로 삼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의라 그래요. 한 덩어리가 된 사람은 이 한 덩어리를 다시 대상으로 삼아서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없어요. 요 상태가 한 덩어리 되어서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알 수 없어져요. 한 덩어리인데, 딱 본인은 깨어 있는데, 명료하게 깨어서 공적 영지인데, 공적 영지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걸 대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알 수 없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게 진의예요. 그러니까 도노 이후에 점수 과정에서 완전히 한 덩어리 되어 들어가면 이것을 진의, 알 수 없다. 생각은 끊어졌고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뭐예요? 본인은 명료하게 공적, 텅 비고, 즉 생각은 고요하고, 근데 신령스러워. 여러분, 되게 신령스러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어. 그 상태가 딱 또렷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 진의가 가장 소중하다 그래요.
그래서 진의가 된 사람은 천하무적이다. 왜냐하면 생각 끊어진 자리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니까. 그래서 진의에서 완전 개합이 이제 거기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요 수본진심, 요게 도노 이후의 점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진의에서 에고가 녹아요. 진의에서 모든 업이 녹아요. 저기서. 그러니까 한번 공정영지를 도노했다고 해서 업이 안 녹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번 공정영지 알아채는 걸 최고로 삼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힘으로, 공정영지의 각성의 힘으로 자기 업이 돌아봐져서 공정영지할 때 지가, 진짜 지혜가, 반야지혜가 밝아져서 안팎으로 환한 거예요. 자기는 앉아있는데 밖에서 바늘 하나 떨어진 것도 알아차릴 정도로 명료하게 깨어있고, 안에서는 에고 한 생각에 끈덕지가 일어나는 것도 다 보여버리는 명료하게 깨어있는 상태, 안팎으로 다 아는 상태. 그게 진이에요. 진이. 그러니까 진이만 할 줄 알면 게임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큰 스님들이 진이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 해서 진이만 할 줄 알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라서 그 자리가 극락정토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 이거예요. 더 이상 없다. 생각 끊어진 그 자리. 그게 지금 아까 말하는 불종이에요. 종. 부처님 가르침의 종. 꼭대기. 생각 끊어진 그 상태.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수본진심, 진화두, 진의, 요게 가나선의 백미예요. 여러분, 도노가 백미가 아니에요. 도노를 한 사람도 여전히 헐떡임과 쫓아나가는, 집 나가는 습관은 여전해요. 오히려 더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대목에서 이거 소개 안 할 수가 없네. 다시 한번 제가 수업 중에 여러 번 소개한 거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면, 운문선사의 시종인 징원 스님. 이 아침마다 물을 떠다 바쳤다. 원시자야. 예 한 것이 무엇인고. 이먹고 했지요? 그러니까 원시자가 18년간이나 아침마다 그 말을 듣고 갈수록 답답해지고 막히고 하여튼 분심이 나고 그 18년간 했다 이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네. 묻는 사람도 대단했고 그걸 끊임없이 그걸 또 당하는 사람도 대단했는데 18년 만에 징원 원시자가 스님 이제 그만 물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법을 펴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그곳이 향림사예요. 그러니까 징원 스님이 돌아가서 향림사에 있어. 그래서 이름은 향림 징원. 여러분, 큰 스님, 중국 스님들의 앞 글자는 그분이 살았던 곳이에요. 산 이름이나 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향림사에, 이게 사천, 총나라 땅이 사천에 있어요. 히말라야에 가까운데, 히말라야 끝나는 곳에, 평원이 시작되는 그곳에. 그러니까 향림 징원이에요. 근데 징원 스님이 어떤 기록을 남겼느냐면, 내가 운문 스님에게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당한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지금 한 덩어리 이룰 때까지 40년 걸렸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다 이거예요. 이제 원시자야, 한 것이 뭐냐 알아차렸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알아차린 것을 본 진심을 그때부터 정말로 성실하게 해가지고 40년 만에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자유로워졌다. 무엇을 해도 중도 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 과정이 정확하게 형수 8일을 한 번 더 한 거. 경허스님 계시죠?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경허스님 남기신 개성이 이 허공을 삼키고 뭐 해가지고 공정영지가 확 드러났다 이거예요. 공정영지를 착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면 공정영지를 이야기하고 부시하물 다시 붙자 광복할 때 복자를 회복하다 할 때는 복으로 읽는데 다시라고 할 때는 부라고 읽어요. 부시 이것이 하물 어떤 물건인가. 여러분 경허스님 같이 헌출하게 깨달은 분이 여러분 보세요. 경허스님 같이 깨달은 분이 다 깨달은 분이 돌아가실 때 공정영지를 실컷 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이것이 어떤 물건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봉스님도 이것도 수업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효봉스님도 무자 들고 타파했다. 무자 들고 타파했는데 돌아가실 때 무하고 돌아가셨다. 이게 지금 수본진심에 여기에 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지막으로는 수본진심의 저 경지 진의가 되어서 진짜 의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의심은 몰라서 하는 의심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본진심의 진의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조국사는 단지 불회 할 때 불회라고 표현했다. 불회. 이걸 대상으로 삼아서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대상으로 삼아서 알 수 없는 줄을 안다면 수본진심이에요. 그것이 견성이라는 거예요. 달마스님은 양무제가 달마스님한테 당신 누구세요? 짐을 대자, 짐을 대하고 있는 자, 수 누구세요? 나의 앞에 선 당신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가 불식 모른다 했다. 이 진이 여러분 참선의 백미는 진의에 있어요. 모른다에 있어요. 이때 모른다는 것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달마스님이 왜 자기를 몰라요? 아는데 말로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대상으로 삼아서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 경지가 모든 생각은 끊어져 있고 본인은 깨끗하게 따뜻하게 깨어 있고 그래서 안팎으로 모든 것이 내외 명철하게 알고 있는 그 상태가 푹 익어가면서 거기서 업이 다 녹아요. 업의 뿌리가 에고의 뿌리가 거기서 녹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제 무명이 거기서 녹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노했다고 우쭐댈 거는 전혀 없다. 철저하게 그건 시작이다. 왜냐? 여러분의 에고가 만만찮은 거 아세요? 알죠? 그런데 뭐 공부했다 그래요? 그건 알잖아요. 그 에고가 어디서 힘이 빠지나 언제 녹느냐? 수본진심의 진의에서 진화두에서 녹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화두 들 줄 아냐 할 때 꽉 막혀 있는 걸 가지고 말할까요? 아니면 진화두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화두 들 줄 아십니까? 할 때 진화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두 들 줄 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경지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간곡하게 여러분께서 만약에 수행처를 가신다면 안거를 하신다면 무문관을 들어가신다면 이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화두 들 줄 알고 들어가야 돼요. 화두 들 줄 모르고 여기 있는 분이 들어가면 병나기 쉬워요. 진도가 안 나가. 근데 나오지는 못하고 그보다는 밖에서 철저하게 선지식한테 화두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대결을 해가지고 한번 알아차리고 공정영지가 뭔지를 알아차리고 그 공정영지를 쭉 익혀 들어가는 그래서 그 정력이 여러분 공정영지를 알고 앉아 있으면
정력이 길러져요. 자기 집안에 앉아있는 힘. 그래서 에고의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는 거. 불치여상, 여여부동. 불치여상, 상해를 취하지 않으니까 여여부동하다. 여기서는 불치여상, 여여부동이에요. 여기서는 여여부동, 불치여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공부가 이 자리 알았다고 해서 그건 시작일 뿐이다. 예. 이 공부가 만만찮아요. 이 자리 알아도 40년이라 그러잖아요. 갱참, 기록에 의하면 갱참 30년도 있고 40년도 있는데 원호 심료, 원호극근 선사가 원호 심료에서 도노환 제자를 말사주지로 내보내면서 야야 너 들뜨면 큰일 난다. 예전에 향림 증원 선사는 너처럼 인가를 받고 18년 만에 오케이 하는 인가를 받고 그리고 말사주지로 나가서 다시 40년을 정진했다. 너도 그래야지 들뜨면 큰일 난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그때는 갱참 40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과정이 우리가 수신계를 종강하면서 공부가 그렇게 이 자리 아는 것이 급선무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 아는 데에는 왕도가 없어요. 유일한 게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 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알려고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먼저 가화두는 주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이 질문을 뚫으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정신적인 벽이에요. 화두를 뚫으라. 조사관이다 이게. 무문관이고 조사관이다. 이걸 뚫으라. 그러니까 뚫은 다음에는 그 자리가 드러났어. 근데 여전히 에고가 계속 또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 그거를 깨워서 알아차리는 거. 그러려면 화두 드는 거. 자,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결론은 생초보도 화두 들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화두는 스위치인데 스위치. 이런 스위치가 없으면 내가 알아서 공부하겠다.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방법은 없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어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화두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시작할 때도 화두예요. 맞아요? 시작할 때도 화두. 끝날 때도 화두. 화두 하나로 초지일간 외길로 일이관지 하나로 탁 꿰뚫는 공부. 이게 지금 가장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공부길인데, 여기 한국 불교의 정맥이죠. 정통이죠. 한국 불교의. 그리고 이 머리 좋은 한국인들이 왜 이런 방법을 채택했는가? 부처님의 이게 정맥이라서. 결국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도 깨달으려면 이 길밖에 없어서. 자, 초기 불교 수행은 여러분, 초기 불교 수행은 처음부터 고수까지,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전부 사띠예요. 초기 불교 수행은 딱 시작할 때부터 최고수까지 사띠예요. 사띠는 알아차림이잖아요. 지금 공정 영지할 때 지거든, 저게. 그러니까 알아차림이에요. 이 알아차림이 끝까지 가요. 근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결국 화두선이 나왔는데, 화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두 하나예요. 그러면 화두와 사띠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화두와 사띠의 관계는, 화두는 사띠가 무엇인가예요. 지금 사띠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안팎으로 내 마음과 이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그 사띠 자체가 깨어나지 않는 한은 죽을 때까지 사띠를 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그 급소를 노려가지고 사띠가 지금 이 목구할 때 이가 사띠 알아차리는 거 지금 이해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그놈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그래서 사띠를 사띠하는 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화두는 여러분 진화두는 정확하게 사띠를 사띠하고 있어. 이해되세요? 안팎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놈을 자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상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띠하는 것을 마지막에 가면 그것만 남아. 그럼 그게 무엇인가? 다시 이것이 무엇인가? 부시하물 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같은 맥락이에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초기 불교는 사띠를 끝까지 하는 거고 대승불교는 사띠를 사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띠가 깨어나는 거예요. 사띠가 깨어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밤에는 꿈을 꿔요. 밤에는 꿈을 꿔요. 맞아요? 낮에는 생각을 꿔요. 낮에는 생각을 꿔요. 조금만 방심하면 생각 속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잠 속으로 또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혼침이라고 해요. 생각 속에 떨어지는 것을 혼침. 그러니까 공적영지라는 말은 공적영지의 반대말이 산란과 혼침이거든요. 공적하지 않으면 산란해요. 산란은 생각이 산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어있지 않으면 혼침이에요. 깨어있다는 말은 안팎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혼침이란 말은 안팎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식 못하고 있다는 거고 의식 못하고 있으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닥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다. 그래서 일단은 수행이 시작하려면 공정영지의 마음자리를 한 번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냐?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 아까 라이프 이즈 댄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댄스라고 하는 그 춤자락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춤자락, 현상은 춤자락이고 본질은 춤추는 사람. 그러면 춤추는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에 궁금한 거예요. 이거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공부해서 알아질까요? 본질을 공부를 해서 알아질까요? 안 알아져요. 그래서 궁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전체 수신계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아직 도노 못한 사람은 궁금한 거 이걸 관철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 태어나서 여러분 이번 생에 태어나서 각성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성하고 살려면 일단 궁금한 이거를 끝장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이해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알아채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기본 폼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치면서 제가 3분만 쓸게요. 3분만 쓸게요. 네. 예. 그래도 어찌 될지 인연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공정정지를 한번 지적은 해야지. 직지인심은 한번 하고 끝내야지.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예. 자,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 속에서 온갖 일이 떠오르지요.
맞아요? 생각하면 과거 있습니다. 그죠? 그죠? 또 미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 안 하면, 생각이 없으면 과거가 없지요. 미래도 없지요. 근데 현재라고 하는 순간 지나가 버려서 없지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지요. 생각만 없으면. 그렇죠? 자, 생각만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데 한 생각을 일으키면 또 과거가 떠오르지요. 맞아요? 자,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럼 본질은 그것이 떠오르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냥 공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죽어있는 그냥 공간은 없어요. 반드시 그 공간을 바라보는 사람의 의식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공정영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식 공간이라고 불러요. 의식을 조사들은 마음이라고 불렀고 공간을 자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마음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자리가 옛말이에요. 우리 시대 말로 고치면 마음은 의식이에요. 그리고 자리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 없으면 다 사라지죠. 그리고 현재도 찰나찰나 바로바로 지나가서 뭐라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근데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의식 공간에, 자, 그러면 생각이 없다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는 사라지지만 남아있는 이것, 제가 이것을 시간적으로는 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시간적으로는 늘, 공간적으로는 목전, 눈앞, 혹은 이 몸뚱이가 있는 자리라고 해서 각하, 다리를 지금 다리 아래, 각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몸뚱이가 들어있는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목전도 내가 지금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나의 눈앞, 목전, 그러니까 여기가 의식 공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한 생각 일으키면 여기서 자 늘이면서 눈앞인 지금 늘 이 자리, 늘 이 자리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떠올라요. 사과 떠올려 볼까요? 자,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남느냐? 의식 공간만 남아요. 최후의 보루. 이건 없을 수가 없는 거. 생각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는 사라지고 텅 비었지만 영원한 현재인 지금 늘의 시간적으로는 늘이고 공간적으로는 항상 눈앞인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의식 공간, 지금 마음자리 의식 공간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사과, 여러분 사과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어디서 떠오르느냐? 지금 요 시간적으로는 영원한 현재이고 공간적으로는 항상 눈앞인 이 육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사과도 떠오르고 제 말도 여기서 지금 또 여러분의 지금 의식 공간에서 제 말이 이렇게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죠. 사과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바나나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장미꽃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가 자 시각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디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목전에서 늘 그 자리 변함없는 그 목전에서 시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청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아 저는 이거 있는데 이 커피 향이 후각이 여기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미각이 대신해서 마셔볼게요. 밀크 커피네요.
분명히 알겠네. 미각도 여기서 여러분 이 맛도 지금 요 텅 비어 있지만 신령스러운 깨어있는 이 의식 공간에서 미각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촉각도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여기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 공간을 뭐라고 또 불렀느냐, 이걸 각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각성 혹은 다른 말로 원각, 원은 커다란 각 속에서 소각들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들이, 작은 각들이 큰 각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지금 공경영지를,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 계속 여기에 궁금해 왔던 사람은 이런 말 끝에 알아차리니까 또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본문 듣다가 제일 많이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은 못 알아차리고 궁금해 오던 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이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의식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생명의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서 인연따라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또 이런 촉각과 생각이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게 실상이에요.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중요해요? 항상 있는 게 중요해요? 항상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로 눈앞에는 의식 공간이 있고, 여러분 마음자리,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자리 확인하세요. 확인. 사과, 빨간 사과 지금 떠오르잖아요. 어디서 떠올라요? 자기 의식 공간에서 떠오른다 이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떠오른다 이거. 요 떠오르는 이 자리, 여러분 마음자리, 의식 공간, 요게 언제나 있다. 모든 사람한테서 언제나 이게 있다. 여기에서 인연따라 모든 것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감정으로 여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 현상이라서 껍질이다. 근데 요거는 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령스럽게 안 잡히고 안 보여요. 그러면 이거랑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 우주가 내 속에서 이렇게 인연따라 아름답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는 게 지금 진화두다 이거예요. 그러면 화두 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보이긴 보이지만 찰나생멸이에요. 모든 소각, 시각, 청각들은 찰나멸이고, 이 원각이 뚜렷하게 이 일원상이 항상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나는, 여러분, 이 몸을 나라고 했을 때는 몸도 찰나멸이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생각, 감정 전부 다 찰나멸인데, 요것이 부서지는 적이 금강불괴, 이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이거는 단단해서 부서지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 하다가 이런 본문도 듣고 하다가 결국 한번 도노라고 하는 종지부는 찍고, 다음에 이 의식 공간에서 자각을 놓치지 않는 거, 이 의식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각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이제는 진짜 의식 공간이 화두고 놓치지 않는 게 진화두를 드는 모습이다. 화두 하나 드는 것으로 여기서 끝장을 본다. 여러분, 끝장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괴롭히던 생각도 힘이 빠져버려요. 우리를 못 속여요. 그냥 생각도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람 따라서 바람 부는 거와 흰구름 떠가는 거나 생각이 같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생각이 실체의 힘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의식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의식 공간이 분명해진 사람한테는 생각은 그냥 찰나생멸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안 속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거기서 영원한 평화가, 안정감.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뭐라 부르는가? 이 의식 공간을, 우리 눈앞에 있는 늘 변하지 않는 이 의식 공간을 안심, 인명처. 안심, 인명처. 안심하고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하는 자리. 안심, 인명처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이걸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인간의 행불행이 여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지금 수신계를 마치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 간단한 걸 깨닫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또 피할 수 없는 공부 과정이다. 그러면 9월 달에 또 밝은 모습으로 잘 쉬고 다시 만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